이번 시간에는 요 앞에 시간에서 이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는 이어서, 앞에 시간에는 우리가 요 부분의 동작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스위치를 나누어서 이제 먼저 자, 먼저 요 스위치를 나누어서 요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 요거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먼저 밑에 스위치를 이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위치 3, 그러니까 요게 스위치 1, 스위치 2라 그랬죠. 이건 스위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 푸시 스위치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24V의 전압이 요쪽으로는 흘 수가 없겠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코일을 통해서 흘러서 접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릴레이의 코일의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릴레이 코일에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던 스위치 상태가 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위치 상태가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 릴레이가 동작함으로써 스위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요 24V가 일단 이쪽을 통해서 자, 아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요 스위치 1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않게 되면 항상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전류는 여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요게 이쪽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위치 3를 온 시키게 되면은 램프 1은 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램프 1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램프 2는 어떻게 되냐? 자, 램프 2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그거는 무엇의 상태? 스위치 2의 상태. 자, 스위치 2가 브라이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브라이트 2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램프 2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브라이트에 가야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전류가 램프 2를 통해서 이쪽으로는 이 스위치가 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은 릴레이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램프 토너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3를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즉 램프 1은 불이 꺼지고 램프 2에 불이 들어오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위치의 상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S 스위치 4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 4가 예를 들어서 스위치 4가 1번인 경우에는 램프 1과 램프 2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램프 2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2번으로 오게 되면 스위치가 2번 스위치로 오게 되면은 자, 이건 다 끄고 지우고 해야겠다. 어떤 스위치 1이 되겠죠. 자, 요게 스위치가 2번 위치로 이제 가게 되면은 스위치 4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번 위치로 가게 되면은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를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요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아까는 끊어졌는데 지금 연결되죠. 따라서
램프 1이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위치 4를 2번에다 놓게 되면 램프 1이 무조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 3를 자꾸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 4를 2번 상태에다 놓고 스위치 3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3를 누르게 되면 요게 요렇게 오기 때문에 램프 1의 요거는 이제 꺼지게 되겠습니다. 스위치 3를 누르게 되면 램프 1이 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전체 동작을 이제 설명했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동작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일단 요거를 스위치 1 상태에다 놓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이트 상태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스위치 아까 4, 스위치 3, 스위치 2, 그 다음에 스위치 1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번 스위치 2는 어디로? 브라이트로. 스위치 4는 1번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스위치 1을 ON 시키는 겁니다. 스위치 1을 이렇게 눌러서 ON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램프 1은 불이 들어오고 램프 2도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ON 하게 되면은 이쪽 통해서 램프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램프 2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램프 2도 두 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스위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위치 2를 어디로 DIM으로 스위치 2를 DIM으로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위치 1을 ON 시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다시 누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램프 1은 뭐 그대로 이제 불이 들어오죠. 따라서 이거는 램프 1은 뭐 그대로 불이 들어오고, 램프 2 같은 경우에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러죠. 제너 다이오드 하는 역할은 램프 불밝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램프 2는 어둡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밑에 부분의 동작이 되는 거죠. 제일 초기로 이게 이와 같이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먼저 자, 다섯 번째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위치 2를 어디로? 브라이트로 바꿉니다. 스위치 2를 브라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위치 3을 ON 누릅니다. 푸시 누르게 되면은 요것이 동작을 하면서 요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램프 1은 꺼지고 램프 2는 왜 꺼집니까? 요게 요렇게 됨으로써 요게 램프 1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요 부분만 치워 봅시다. 자, 스위치 3를 ON 하면은 스위치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4V에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끊어지기 때문에 램프 1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램프 2는 자, 지금 브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따라서 램프 2는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4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스위치 4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스위치 4를 어디로
아까는 1번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2번으로 바꿉니다. 2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2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요게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 3와 1은 푸시이기 때문에 눌러지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스위치 4만 ON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요것도 동작을 안 했죠. 이게 안 눌려졌기 때문에. 따라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램프 1은 불이 켜지고 램프 2는 뭐 이쪽으로는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죠. 따라서 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4를 누르게 되면은 램프 1만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요 7가지의 과정의 동작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과정이 좀 간단합니다만은 이 경고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라는 것이 좀 하나의 문제입니다. 회로는 쉬운데 이게 회로를 설명하는 과정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회로가 가지는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부품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품 배치가 바로 이 경고회로가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실제 요게 이제 기판입니다. 이렇게 기판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요게 릴레이라는 부품이고 다이오드 그리고 다이오드 그리고 램프 그리고 요게 제너 다이오드 그리고 스위치 요거는 슬라이드 스위치가 되겠죠. 뭐 셀렉트 스위치가 되고 요거는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품을 배치하고 뒤에 이와 같이 패턴으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연결할 때는 반드시 위쪽에는 반드시 플러스 전압을 밑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이 되도록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거꾸로 하게 돼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쪽은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실제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이게 경고 회로의 부품이 되는데 앞에 그린 것 같이 릴레이, 다이오드, 그리고 요거는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스위치를 전부 슬라이드 스위치로 이제 쓰고 여기 푸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실제 이제 램프가 연결이 되도록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여기다 램프를 직접 납땜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램프를 여러 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같이 커넥터 단자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는 까만 선이죠. 그래서 빨간 선은 플러스 그리고 까만 선은 마이너스가 이제 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을 배치를 해서 이같이 이 줄이 나란히 맞죠? 요 줄이. 그리고 이것도 보면 줄이 이렇게 나란히 맞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제 나란히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나란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오드의 방향이 요거는 밑으로 만약에 이거는 밑으로 하고 이거는 위쪽으로 하고 이건 밑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모든 다이오드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 요걸 사용할 때 실제 요걸 사용할 때 다 여기에서 보면 스위치가 3개죠. 하나, 둘, 3개인데 자,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가 있으면은 지금은 저는 요거하고 요거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걸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요게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운데 거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시 해갖고 이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제 이렇게 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대로 하면 되겠고, 자 이건 뭐 그대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죠. 쭉 옆으로 와서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이제 기판 때문에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릴레이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따로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수를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은 C는 이걸 써요. 그런데 요 A를 요걸 쓰는 거예요. B는 이걸 쓰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스위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를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니까 요 한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섞어서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요거 이런 식으로 섞어서 씀으로 인해서 회로가 이제 잘못 동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여기서는 지금 다이오드가 방향이 밑으로죠. 자, 여기에 흰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지우고 합시다. 자, 여기 흰색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가 이제 뭡니까? 캐소드죠. 밑에가 캐소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납땜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까만색이 위로 올라가죠. 밑에 있었는데 뒤집게 되면은 다시 얘기했고, 이렇게 봤을 땐 여기가 캐소드지만은, 그렇죠? 캐소드처럼 보이죠. 캐소드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서는 밑에 쪽이 캐소드지만 여기서는 밑에가 아니라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위쪽이 캐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는 밑에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밑에 쪽이 캐소드인데, 요거를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요 부분이 캐소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도 그렇겠지만 다이오드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요거의 방향이 위에서 볼 때하고 밑에서 볼 때하고는 어떻게 돼? 거꾸로 상하가 반전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상하가 반전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 회로를 동작시키는데 여러 가지 에러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고 회로를 이제 끝냈는데 약간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요 회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은 그러니까 멀티미터의 저항 측정 단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찍어 보세요. 연결시켜서 찍어 봤을 때 저항값이 아주 낮게 나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트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서 소리 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멀티미터의 단자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소리 나는 모드를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부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쇼트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회로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서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열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요 다이오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방향을 지금은 위로 되어 있죠. 즉 플러스 쪽에 요 바가 와야 됩니다. 플러스 쪽에 요 바 모양이 와야지, 요게 요거하고 같은 모양으로 한다고 밑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서 릴레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요 스위치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은 얘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요 스위치가 망가져 갖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스위치를 눌렀는데 누르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게, 요거의 방향 요 다이오드의 방향이 플러스 쪽을 바라보고 있냐, 즉 캐소드가 플러스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전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요 다이오드 모양, 저 D1은 하늘 방향으로, 그 플러스 방향으로, 나머지 다이오드는 밑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은 딱 요겁니다. 요 다이오드 방향, 요 다이오드 방향을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배치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이오드 방향이 거꾸로가 되게 되면은 요 스위치가 잘못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다이오드들의 방향을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두 개만 쓰다 보니까 이거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걸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두 개만 쓰되 뭐 아래 위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단자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이 단자하고 이 단자, 두 개 단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에서 가운데 단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도 이 스위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푸시 스위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위치 단자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라고. 여기 그림엔 이제 2개지만 실제 여러분들 하는 거는 4개입니다. 자, 4개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쪽은 간격이 넓고 요쪽은 간격이 좁죠.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위치는 요렇게는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거,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넓은 것끼리, 이 두 개는 밑에서 납땜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4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걸 연결하지 않고 요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돼도 스위치가 이제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넓은 쪽이 돼야 되고, 요 부분 쪽은 좁은 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4개짜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각으로 이제 되어 있죠. 대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으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이 부분에서 주의, 저 다이오드의
방향, 그리고 스위치의 연결, 이 부분만 주의하게 되면 이 경고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경고 회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 요 회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에 와서 제작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